탭인 Educat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정보를 기입하는 탭인데요. 만약 지금 gap year 중이라면 졸업한 고등학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째 줄 왼쪽에서 CEB 코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누르셔서 검색창을 띄우시고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신다면 주를 선택해 주시고 city 아니면 school 이름으로 직접 검색하시면 학교 이름이 뜹니다. 클릭하셔서 선택해 주시고요. 타 국가 고등학교라면 국가를 지정해 주시고 도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대학교랑 다르게 한국 고등학교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부산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도 몇 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로 검색하셔서 자기 학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홈스쿨링을 받으셨다면은 검색창 오른쪽 하단에 홈스쿨드라는 링크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CEB 코드는 자동으로 999999가 입력이 됩니다. 저는 부산 인터내셔널 하이스쿨로 선택을 할게요. 만약에 홈스쿨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 주소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경우에는 검색창에서 클릭을 하셨다면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서 학교 이름을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셨다면 학교 주소는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홈스쿨을 택하셨을 경우 집 주소를 여기 address 칸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세요. 학교 타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을 하죠. 커먼 앱 상에서는 사립과 공립이 각각 두 가지의 종류로 또 나뉘게 됩니다. 사립학교는 religious와 independent로 나뉘고 공립학교는 public school과 charter school로 나뉘게 됩니다.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가 종교재단에서 운영될 경우 religious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 재단에서 운영될 경우 independent를 선택해 주세요. public school은 보통 우리가 아는 공립학교며 charter school은 주정부의 펀드를 받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방식이 사립학교와 비슷한 일종의 공립학교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오른쪽 칸에는요, 고등학교 입학 월 연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포맷에 맞춰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졸업 혹은 졸업 예정 월, 일, 연도를 포맷에 맞춰서 입력해 주세요. 저는 5월 31일 2011년도에 졸업을 한다고 쓰겠습니다. 주소는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국가를 지정해 주세요. 이 아래부터는 담당하는 카운슬러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카운슬러를 잘 모른다. 그러면 이름하고 직책, 이메일을 알아야 하므로 학교 카운슬러스 오피스에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만약 unofficial transcript가 없다면 이때 같이 가서 common app 쓰는데 필요하니 카피를 하나 더 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unofficial transcript는 학교 성적과 이제까지 들었던 과목들을 학기별로 보여주는 비공식적인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가지고 다음 탭인 academics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다 받으셨다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counselor의 prefix를 Dr., Mr., Miss 중에서 골라주시고요. counselor의 first name을 써주시고 그 오른쪽에 counselor's last name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counselor의 타이틀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이 counselor가 어떻게 불리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college counselor, college advisor, guidance counselor, advisor, school counselor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평소에 부르는 타이틀을 입력해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advisor이라고 적겠습니다. 카운슬러의 이메일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카운슬러의 전화번호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학교 전화번호가 있고 익스텐션 넘버를 눌러서 전화를 걸죠. 익스텐션 넘버까지 정확히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 번호라면 전화번호를 3자리, 4자릿수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국 번호라면 국가번호 082, 그리고 나머지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넘버까지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고요. 카운슬러의 팩스 번호는 알면 입력을 해주시면 좋지만 모르면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래를 내려가 보면요.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 외에 다른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 열린 서머스쿨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참가했었다면 박스에 체크를 해주세요. 고등학교를 전학 가셨던 분들도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하면 아래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새로 생기는데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있었느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CEB 코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링크 눌러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포맷 맞춰서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고등학교가 1개 이상이라면 이 아래 Add Another School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3개의 고등학교까지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상 추가하셔야 된다면 뒤에 나오는 Writing 탭이 있거든요. 그 Writing 탭 내에서 Additional Information이라는 박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원서 작업을 하는데 외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인데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블랭크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에는 Education Interruption의 여부를 물어보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졸업을 하지 않을 경우 did not, will not graduate. 조기 졸업을 하신다면 did, will graduate early. 늦게 졸업하신다면 late, 중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셨다면 change secondary schools, 중간에 휴학을 했었다면 take time off, 졸업 후에 1년 쉬었거나 쉴 계획이 있으신 경우 take gap year, 그리고 미국 검정고시를 보셨다면 receive GED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에 문서를 업로드하라는 버튼이 새로 생기는데요. 체크한 것에 해당하는 설명을 워드 다큐멘트로 작성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서머스쿨, 캠프나 프로그램 혹은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이 박스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래에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필드가 생깁니다. 여기 역시 3개 대학교 이상은 추가가 불가능하니 더 있으시면 아까 말했듯이 Writing 탭에 가서 더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CEB 코드는 lookup 링크를 눌러서 검색창을 띄우신 후 학교를 검색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Degree Candidate이라는 질문과 Degree Earned, 이 질문은요, 학위를 딴 것이 아니라면 공란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학교에 다녔었는지를 포맷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세요. 다 끝나셨으면 오류를 체크해 주시고 저장해 주세요. 이것으로 학생 여러분들의 background information 입력은 끝입니다.